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4.15 총선 결과의 충격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세상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보수의 지도부가 보여준 무능과 자중질환을 생각해보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황골 탈퇴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은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토 원비어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그 법에 서명한 거는 4개월 전인데 발효는 오늘 4월 18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비어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버지니아 대학 학생이었는데 2015년 말 성탄절 방학을 이용해서 북한 관광 갔다가 호텔에서 정치 선전 포스터 슬쩍 했다가 반국가 범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죠. 북한 감옥에서 실형을 살다가 뇌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죽을 지경이 되자 2017년 6월에 미국이 후송해 나왔는데 가족들에게 인계된 직후에 사망했죠. 우리는 2008년 금광산 관광 간 그 박왕자 씨가 아침에 바닷가 산책하다가 북한군 초병에게 사살된 그런 사건도 겪어봤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스러운 짓을 또 했구나 하고 말겠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무지한 미국은 좀 황당했을 겁니다. 미국의 상식으로 볼 때 대학생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기념품으로 선전 포스터 하나 챙겨가려고 한 걸 가지고 15년 중형을 내린 것도 아연실색할 일이죠. 그런데 북한이 원비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멀쩡하던 21살 대학생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는 걸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죽기 직전에 미국의 신병을 넘겨줬지만은 치료비 200만 불을 청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이런 행태를 보고 세상에 무슨 이런 양아치 같은 정권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원비어 부모는 이런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10억 불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018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에 5억 100만 불을 배상하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갚을 리는 만무하지만은 5억 불을 모두 배상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박을 제재 위반으로 납포하더라도 북한이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는 돌려줄 의무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 의회는 작년에 대북 제재 강화법을 만들면서 원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법의 제목에다가 원비어 이름을 넣기로 한 겁니다. 법 명칭도 상징성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죠. 입법 당시에 국내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원비어법의 핵심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특히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한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이 주 표적이 되겠지만은 국내 금융기관도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엮이면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그리고 달러 거래가 완전 금지당할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벌금형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재법을 위반한 유럽의 대형 은행 4개가 있습니다. BNP 파리바, HSBC, 스탠다드 차터드, 그리고 유니크레디트죠. 이 4개 은행은 운이 좋아서 벌금으로 때웠지만은
이들이 낸 벌금 규모는 모두 130억 불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6조 원 가량 된다는 이야기죠. 국내 은행도 이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2년 전에 북한의 석탄 불법 수입을 결제해준 은행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별 불이익도 받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거 보고 이번에도 무사하게 건의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결제해줬다가 벌금 몇천억, 몇조 원 물게 되면 은행장이 배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비어법 발효되고 대북 제재 강화되면 북한은 이제 외화가 완전히 고갈되고 경제는 질식하고 김정은 체제는 무너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북한이 원비어법까지 발효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경제발전, 사회주의 부귀영화 이런 거는 당분간 꿈도 꿀 수가 없죠. 그러나 북한은 원비어법을 무력화하고 제재를 피해서 먹고 살아갈 기반한 방도를 또 찾아낼 겁니다. 핵미사일도 계속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외화불이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한 수출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입니다. 먼저 해상 환적부터 한번 살펴보죠. 북한의 가장 고전적인 제재 회피 수단인데 공해상에서 두 선박이 도킹해서 짐을 옮겨 싣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선박의 국적과 이름을 수시로 바꾸고 자동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운항을 합니다. 북한의 4대 수출 주종 품목이 석탄, 섬유류, 해산물 그리고 철광석 등 광물인데 이게 다 제재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국의 세관 통계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 선박으로 불법 환적하다가 적발된 것만 석탄 370만 톤과 모래 100만 톤인데 금액으로는 모두 한 4억 불 정도 됩니다. 석탄과 모래는 부피가 워낙 커서 들키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죠. 그러나 부피가 작은 섬유류,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키기 가장 쉬운 석탄 같은 품목도 제재 이전에 30% 이상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면 다른 품목들의 불법 수출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중국 해관 통계를 보고 북한의 수출이 90% 이상이나 줄었으니까 북한은 곧 망할 거라고 성급히 예측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의 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7일 코인데스크라는 전문지에 이안 앨리슨이라는 기자가 쓴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 전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북한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간 연간 2억 불 내지 5억 불 정도로 추산되어 왔는데 최근에 전문가들의 인터넷 세미나에서는 그 금액이 연간 15억 불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수법으로서 해킹 부대가 랜섬웨어로 공격해서 훔치는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는데, 채굴한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루스에 의하면 북한이 이런 해킹과 채굴뿐 아니라 암호화폐 투기를 통해서도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 암호화폐를 불법 무역 거래를 결제하고 또 세계적인 불법 무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불법 거래에 아주 용이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편적 증거는 많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사건도 몇 개 있는데 아직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1억 불 이상 자금 세탁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고 암호화폐를 불법 무역에 이용한다는 그런 결론은 내려졌지만은 아직 이 자금이 세계적인 무역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간 과정과 통로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체인 어널리시스라는 암호화폐 분석 회사도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가 무역 결제에 이용되는 과정을 그리고 그 통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작년에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를 주최한 데 이어서 금년 2월에도 이 회의를 주최하려다가 코로나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평양 회의에 참석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이트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재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홍콩에 등록한 머린 체인이라는 회사가 선박 소유권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북한 사람 한 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이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관계자들이 모두 잠적해 버렸다고 합니다. 선박 소유권을 암호화폐로 전환을 하면 북한이 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기가 쉽고 선박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동향을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가 계속 주시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북한의 불법 거래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 관청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초기에 효과를 거두려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불법 환정만 감시하고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해킹 활동과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도 진흥화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노하우와 북한의 생존력을 과소평가하면 계속 헛다리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